오늘 벌써 리저브 스케줄이 나왔어요. 보통은 6시에 나오는데 내일도 오프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올려주셨던 질문들 조금 더 답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한 가지 직업을 위해 집중하셨는지 궁금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주변에서 다른 직업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요. 마인드 컨트롤, 탈락 이후 오랜 준비 기간으로 인한 슬럼프를 어떻게 하셨는지, 외항사 승무원이라는 꿈을 위해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6개월 정도 준비했는데도 한 번씩 오픈데이에서 탈락하거나 때론 채용 취소, 서탈 등으로 인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심할 땐 폭식증이 동반되기도 했거든요. 팁이나 극복 방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답변은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너무 목매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면접을 정말 많이 봤었어요. 대학생 때는 이제 승무원 면접을 봤었던 게 아니라 대외활동 면접을 정말 많이 봤었고, 그때도 정말 많이 떨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승무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나는 떨어졌는데 친구는 붙고 그랬던 면접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마음의 응어리를 너무 이렇게 참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문 닫고 뭐 슬픈 영화를 보든 아니면 뭐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그냥 한번 엉엉 울어버리세요. 진짜 완전 대성통곡을 하듯이 한번 엉엉 울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짐을 느끼세요. 그리고 폭식 한두 번 하는 거 괜찮아요. 그동안 면접 때문에 많이 참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엉엉 울고 치킨 한번 딱 시켜 먹고 그리고 좀 마음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오픈데이도 정말 많이 나갔었는데 해외 오픈데이 나갔을 때 그 도시가 저한테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면접에만 집중해가지고 이미 끝난 면접에 연연해서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거기까지 돈 써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많이 보시고 기분 전환을 조금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럼프라는 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말로 나 슬럼프인 것 같아 그렇게 말을 꺼내면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알고 몸이 점점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슬럼프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차라리 당 충전 좀 하시고 뭐 아니면은 조금 더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면접을 보러 갈 수 없었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할 때도 일반적인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면접 답변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1대1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CV도 만들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험들이 또 이후에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로서 부족함을 느꼈을 때는 저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내가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로 배워야 되다 보면 지난날에 슬픔이나 어려움에 연연해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새로 배운 걸 또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써먹어야 되니까 또 새로 면접 많이 찾아다니고 또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을 때도 마카오의 이제 서비스직이랑 또 한국에서 하이난이 떠가지고 하이난 면접 준비 이제 하면서 또 그 시간들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터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이미 합격한 상태에서 MLS 면접을 앞두고 병이 나서 이제 항공익스프레스 면접 합격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6개월 정도 비자 때문에 걸린다고 했었고 시간이 이제 한두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면접을 다른 데를 또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때 당시 아팠어요. 아파서 쓰러져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스터디가 껴있었어요. 근데 링거 병 이 줄 빼달라고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3시간 스터디 하고 왔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느끼기 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했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슬럼프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아쉬움이 정말 없어요. 그 아쉬움이 없음을 느꼈을 때 마음을 한 단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면접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 여유로움이 합격을 불러온답니다. 여러분 정말 객관적인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는 내 편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힘드니까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제가 들었던 소리는 친한 친구라서 용기 내서 나이도 많으니까 용기 내서 내가 승무원 준비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너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어리고 예쁜 애들도 안 되는 게 승무원인데 너 나이 너무 많지 않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조언을 받았었어요. 그 조언을 받고 솔직히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왜냐면 나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고 친구인데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구는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론 현실적이랍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말을 해줬을 때 현실적인 대응 방안도 만들어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내 대신 삶을 살아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갔다 오고 나서 하이난이랑 동방이 순차적으로 이제 거의 며칠 안에 이렇게 면접이 있었는데 둘 다 떨어져가지고 또 와가지고 이제 방문을 닫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앞날도 생각을 해야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른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엄마만큼은, 부모인 엄마만큼은 내 부모로서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가 내 꿈을 꺾으려고 할 때는 부모일지라도 본인이 명확한 의사를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조금 충격을 받으셨었나 봐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와서 그때는 엄마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너가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다면 엄마가 진짜 1년 더 너가 걱정 없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마음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라도 되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마지막 1년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달인가 3달 안에 회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편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깎아놓는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는 정말로 제가 여러분 뒤에서 끝까지 가장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대신 오늘 한 자라도 더 새로운 영어 단어 외우시고 면접 답변 한 번이라도 더 고쳐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 스스로 이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저는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밤을 새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밤을 새는 게 힘들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고 또 이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면 아 그래? 네가 지금 나한테 내 서비스에 만족을 못했다 이거지? 그러면 전 그 사람이랑 끝까지 딜을 해서 땡큐를 받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저의 도움에 정말 만족을 느끼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서비스 체질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일전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가질 때까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슬픈 마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25번 이상 떨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 안이 단단해지셔야 해요. 그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제 주변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다 됐어요. 안 된 사람은 그때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정말 주변에 안 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전 정말로 그렇게 친구들이 포기할 때 얘기했었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못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은 결국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찾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에선 이렇게 할까? 저거에선 저렇게 해볼까? 셀린 나 이거 면접 답변 만들어봤는데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했던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승무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줬었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기회들을 그 친구들한테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그리고 CV도 고쳐주고 면접 답변도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뻔뻔하다 싶게라도 나한테라도 들러붙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내 마음 안속에 단단하게 승무원이라는 꿈 잘 고정시켜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힐링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한 상담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거나 댓글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더 긍정적으로 맑게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